안녕하세요. 인디워커 박승호입니다. 어두운 밤에 한 할머니께서 가로등 아래를 무언가를 잃어버린 듯이 열심히 찾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뭘 잃어버리셨어요? 라고 물었죠. 할머니는 자신에게 소중한 의미가 있는 반지를 잃어버렸다고 대답했어요. 이걸 안타깝게 여긴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열심히 찾아보았지만 반지는 나오지 않았어요. 한 사람이 할머니한테 반지를 어디서 떨어뜨렸는지 여쭸죠. 그러자 할머니께서 가로등 불빛이 비치지 않는 저 어두운 풀숲을 가리치면서 저기서 잃어버렸다고 대답하는 거예요. 네? 저기 풀숲이라고요? 그런데 왜 이 가로등 밑에서 찾고 계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황당한 듯이 한숨을 쉬면서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그야 당연하죠. 저기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왜 이러는 걸까요? 우스개의 이야기지만 그냥 웃고 넘기기에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커리어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입사원 초기에 가졌던 열정이나 일에 대한 소명의식 같은 중요한 것들을 이미 잃어버렸는데 잃어버린 그 지점이 아니라 엉뚱한 것에서 소중한 것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단지 지금이 편안하다는 이유로요. 오늘은 우리의 커리어가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우리가 진로를 정하던 청소년 시기로 돌아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진로를 정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했던 질문은 보통은 내가 뭐 해서 먹고 살지? 무슨 직업을 가질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왓에 대한 질문이죠. 이 왓에 대한 질문에는 너무나 많은 선택지들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국내에만 지금 2만여 개의 직업이 존재하는데 그 2만여 개의 직업들의 장단점을 우리는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렇게 너무 선택지가 많을 때 우리는 자유가 아닌 오히려 혼란과 무기력을 느낍니다. 이른바 선택의 역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수만 개에 해당하는 직업의 정보를 알 수 없으니 자연스럽게 부모나 교사, 선배들 혹은 친구들의 의견에 휘둘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직업을 얻는 방법, 즉 하우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느 대학, 어떤 학과를 가서 어떤 자격증을 따서 이 직업을 가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몇 년간 열심히 노력해서 운이 좋게 그 직업을 얻었다고 하죠. 일에 익숙해지고 나면 왜라는 질문이 고개를 쳐들기 시작하죠. 아니 나한테 잘 맞지도 않는 이 일을 내가 도대체 왜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게 되죠. No, God! 이런 공허감이 드는 원인은 내 내면에 있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질문의 순서를 뒤집어서 했어야 되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질문해야 되는 것은 what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why, 내가 왜 이것에 끌리고 내가 왜 이 일을 좋아하지? 도대체 내가 어떻게 생긴 사람이길래? why라는 질문은 반드시 나에 대한 질문으로 귀결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진로 탐색은 바로 그 나에서부터 출발했어야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탐색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그걸 나답게 사회에 표현할 수 있지? 그런 직업은 뭐가 있지? 자연스럽게 귀결되는 이러한 순서를 거쳐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돌아갈래. 진로를 정하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난 뭘로서 먹고 살지?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어떤 사람이지?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분야에서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은 첫 번째 질문으로 자신의 커리어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뭘로 먹고 살까 하면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의무들에 갇혀버리게 돼요. 그래서 그 직업에 갇혀 살게 됩니다. 반대로 나는 어떤 사람인지라고 질문한 사람들은 그 직업을 갖고 놀게 되죠. 직업이란 것은 자신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실제로 전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나라들은 이런 자기 탐색을 교육 과정에 포함시키는 경우들도 적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영국의 갭이어라는 프로그램이죠. 참여하는 사람들도 고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폭이 무척 넓고 매년 약 25만 명 정도가 참여한다고 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은 1년에서 2년 정도의 갭이어를 보통 가지게 되고 오랫동안 여행하고 책 읽고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의 천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OECD 나라 중에서 항상 직업 만족도 세계 1위를 달리는 나라인 덴마크는 애프터스쿨레라는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과 후 학교와는 전혀 다른 제도고요. 덴마크에만 약 260여 개의 애프터스쿨레가 있습니다. 음악 전문 학교, 체육 전문 학교, 수공예 전문 학교, 생태 전문 학교 이렇게 특화된 학교들이라서 내가 음악에 관심이 있으면 음악 전문 애프터스쿨레에 가서 1년 동안 그 학교를 다니면서 내 적성을 탐색하게 됩니다. 아일랜드 같은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오로지 시험에 의해서만 대학이 결정되기 때문에 입시 경쟁이 치열하죠. 처음엔 청소년들의 숨통을 틔워줄 대책으로 전환학년제, 트랜지션 이어라는 걸 시작했다가 지금은 그것이 하나의 제도로 자리 잡게 됐습니다. 전환학년제의 핵심은 직업 체험 서비스를 한다는 거예요. 조수로 일을 1, 2년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어떤 일이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앞서가는 나라들은 자기 자신을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도적으로 마련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면서 스스로를 탐색하는 시간을 뒤늦게나마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품고 있는 질문에 크게 영향받습니다. 살면서 어떤 것을 얻는가는 한참 전에 우리가 어떤 질문을 품고 살았는가에 달려있죠. 그래서 새로운 삶에는 새로운 질문이 필요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진짜 나다운 삶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독일의 시인이었던 릴케가 말했듯이 중요한 질문을 사랑하며 품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그 질문의 해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